안녕하십니까. 저는 KCM의 김경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대면 교육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배출권 거래제 지침 개정도 됐고요. 그리고 3차 할당계도 지금 나온 상황에서 지금 관리업체 분들께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사례 그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CM MNV팀 팀장이고요. 현재 온실가스 관련 컨설팅과 온실가스 검증, 그리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례, 그리고 고율기기를 도입할 때 활용 가능한 제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18년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우수 사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업명은 제외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 히트펌프 도입을 통한 열회수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석유화학 업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공정 현황을 보시면 기존의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스팀 보일러 3기를 가동 중에 있었고요. 일부는 외부 소각장으로부터 폐스팀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사용되고 남은 잉여 응축수가 버려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팀 히트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고 회수되는 응축수 중에 버려지는 응축수에 포함된 열량을 회수하고 응축수 탱크에서 벤트를 통하여 재증발되어 날아가는 증기를 스팀 히트펌프 운영을 통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스팀으로 재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적용 전후 공정도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스팀 히트펌프를 통해 재활용되는 공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5억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약 2.7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은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 요금 단가가 변화폭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력 피크 시간대 운영 시 절감 비용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최적의 운영 시간 등 합리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계획을 통해 에너지와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산소를 이용한 용해로 고유유라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유리 업종으로 음료병, 주류병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공정 현황을 보시면 유리 용해 공정이고요. 연료를 연소시켜 원료를 용융하는 용해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 설비인 용해로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방식을 검토했고요. 이로 인해서 순산소 연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에는 순수산소보다 4배 가까운 질소가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질소가스는 화염 온도를 낮추고 현혈의 형태로 배출되어 궁극적으로 연소율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공기보다 산소 농도가 높은 순산소 연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연소 효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 비용은 22억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약 5.7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육실 내부 냉난방 개선 사례입니다. 반도체 업종이고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공정 현황을 보시면 클린룸 그리고 건욕실에서 각각 급기와 배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에서 배기되는 공기는 온습도가 일정하고 깨끗한 일반 공기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었고요. 따라서 항시 23도로 유지되는 클린룸의 배기 덕트를 건욕실 급기 덕트에 연결하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클린룸 배기가 건욕실 내부로 유입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온도 조절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전후 공정도를 보시면 클린룸에서 배기되는 공기가 건욕실 급기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 약 3,3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1년으로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기업에서 시행한
동절기, 외기를 이용한 냉수 생산 사례입니다. 생산 라인의 냉수 공급을 목적으로 6대 냉동기가 가동되고 있었고요. 8도 이하의 냉수 생산을 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겨울철 저온의 외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였고요. 동절기 약 3개월 동안 냉동기를 가동하는 대신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냉수를 저온의 외기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적용 전후 공정도를 보시면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활용되는 공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 약 9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1년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은 기존 냉각탑 및 신설 열교환기를 통해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냉수 생산이 가능한가, 투자 대비 경제성이 보장되는가, 그리고 열교환기와 배관공사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량 블로어에 대한 인버터 설치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석유화학 업종이고요. 타이어 및 산업용 고무의 원료 물질인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공정 현황은 반응 공정과 건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용량 블로어에서 많은 양의 전기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로어에 대한 전력 절감 방안을 모색했고요. 인버터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댐퍼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블로어를 운영하였는데요. 블로어에 인버터를 설치함으로써 댐퍼를 상시 개방하고 회전수 제어를 통해 필요 풍량을 조절함으로써 소비 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적용 전후 공정도를 보시면 인버터 설치 전후 운전 전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3.5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버터형 스크류 압축기 교체 사례입니다. 섬유 업종이고요. 글라스 패브릭, 그리고 카본 패브릭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재직 공정에서 200여 대의 재직기를 가동하기 위해 3대의 압축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 압축기 사용처인 재직기는 부하 사용 패턴이 불규칙했고요. 특히 저용량을 사용할 때 잉여 압축 공기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압축기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700마력의 압축기를 인버터형 360마력 압축기 2기로 변경 설치하였고요. 평일에는 2기를 동시에 운전하고 에어 사용량이 떨어지면 1기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력 사용량과 에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적용 전후 공정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 약 4억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5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압축 공기 사용량의 변화가 많은 사용처에 적절한 설비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일정하고 가동률이 70%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인버터형이 아닌 일반 공기 압축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 압축기 외기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 사례입니다. 철강 업종이고요. 자동차용 강판, 열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정 현황을 보시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에어를 생산하기 위해 스크류 압축기 7대, 터보 압축기 5대, 총 12대의 공기 압축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공정을 분석한 결과 실내에 더워진 공기를 공기 압축기가 흡입해서 압축 공기를 생산할 경우 흡입 공기의 비체적이 증가하고 에어 중량 기준 압축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기를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낮추는 기술을 도입하였는데요. 되지 않도록 했고요. 저온의 외기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외기 덕트를 설치해서 공기 압축기의 압축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설치 전에는 실내 공기가 25도 상태에서 압축기에 유입되었다면 외기 덕트를 설치 후에는 15도의 저온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압축기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적용 전후 공정도를 보시면 덕트와 내부 필터를 통해 실외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 70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고요. 회수 기간은 1년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외기의 온습도 분포와 실내 온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외기 유입 시 외부 분진이나 이물질이 압축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 설치 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된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강의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분 또는 기업에서 또 활용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러한 고효율기기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지원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율 향상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제조 공장에서 활용 가능한 리스트를 정리해 봤고요. 으뜸 효율 가전을 제외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7건, 가스공사에서는 2건의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지원 사업은 에너지 회생제동 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엘리베이터에 회생제동 장치를 부착해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력을 다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회생제동 장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장이나 또는 사업장 소유 5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기술은 배축권 거래제 외부 사업 방법론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당 5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전동기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동기를 프리미엄 효율 기준으로 만족하는 전동기로 교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절감 전력당 90만 원 정도로 경제성 분석을 해보시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변압기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금액은 용량별로 160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장 내의 변압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변압기가 노후된 경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고효율 터보 압축기입니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 사례에서 많이 등장한 압축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루츠 블로어, 스크류 블로어를 고효율 터보 압축기로 교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용량에 따라 6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LED 조명입니다. 에너지 절감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고효율 LED 교체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한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고효율 또는 1등급 LED 교체 시 총 절감 전력 합계가 1kW 이상인 사업자인데요. 절감 전력 선정 기준은 지원 사업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사례로 많이 소개드렸던 기기 중 하나인 고효율 인버터입니다. 부하기기인 팬, 펌프, 블로어, 컴프레셔, 유압식 사출기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요. 용량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항원항습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 내에 항원항습이 필요한 장소가 있으실 경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체가 아닌 신설에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지원금은 RT당 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론 보통 3RT 또는 5RT 정도의 기기를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으뜸 효율 가전제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업장 내에서 활용되기보다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전기기 구입 예정인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먼저 자가열병합 사업입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그리고 생산 사용 가능한 자가 열병합 발전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대규모 공장 또는 건물에서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는 비용이 많이 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검토 이후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기는 산업용 보일러인데요. 고효율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루형 보일러 그리고 노통 연관형 보일러에 대해서 교체 용량별로 지원 비용이 차등 지급됩니다. 6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강의 자료 앞단에 기입되어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에는 교육이든 현장에서든 대면으로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